안녕하세요. 6월 2일 오전 브리핑 전달 드릴게요. 오늘도 외신 5개, 트위터 계정들, 그리고 차트 7종 모두 확인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요인들은 이란 협상 급진전, 클래리텍트, 그리고 비트코인 70K 테스트가 왔죠. 그리고 시티뱅크, 비트코인 예측,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인덱스, 채권까지 그리고 중요 뉴스들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IT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1.8조 달러짜리 반무기화 펀드 철회를 검토 중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광범위한 반발이 있었죠. 그 반발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모든 발포 중단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중재를 했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베이루트 공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거는 이란 협상과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휴전이 헤즈볼라 발포 중단으로 연결되고 다음 이란 협상 재개 실마리를 제공해주죠. 이 체인이 연결되면 유가가 내려가고 채권 그리고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 후 로켓이 날아왔다는 뉴스도 있는데 이거는 가디언에서 함께 볼게요. 월드스트리트저널은 두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직접 영향은 없지만 공매도 세력에 대한 규제 강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스트래티지가 22년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옛날에 절대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었죠. 네, 그 말을 이제 바꾼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은데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블룸버그인데 중국 군사 연계 대학들이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나스닥 AI 섹터의 단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알파벳사가 헤드라인입니다. 알파벳이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고 8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한테 100억 달러짜리 사무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알파벳이 AI에 800억 달러를 베팅한다는 거죠.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계속 가속화된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 AI 섹터 중장기 상방 재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엔트로픽이 IPO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9,650억 달러 기업 가치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상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오늘 헤드라인이 좀 중요한데 트럼프가 발포 중단 선언한 직후에 이스라엘부의 로켓이 날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헤즈볼라가 모든 발포 중단에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현지에서는 로켓이 날아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의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볼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합의했지만 현장에서 즉시 이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불안정성이 이러한 협상에도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현재 33,321포인트 거의 보합이죠. 어제 새벽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지만 힘이 없는 상황에서 살짝 밑꼬리만 찔러준 모습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도한 차트를 보면은 현재 다이버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파동에서 확장값으로 봤을 때 이 3만 1,000 구간 이 구간이 이제 단기 상방 채널 라인과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아직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4시간 봉 보겠습니다. 8,672포인트, 마이너스 1.32% 음봉으로 내려왔죠. 저는 EWY 숏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전에 하락할 때 반익절 해놓은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작도할 때 이 부분이 오파동이라고 전 보고 있었죠. 그리고 618이 넘어가면 오파동 관점을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618 아래로 만약 마감을 한다면 오파동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맞게 다시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8,657 위에서 마감하냐 또는 아래에서 마감하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가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91.72 저항선을 제가 그어놨고 어제 이 선을 돌파하려다가 시도했다가 다시 아래로 들어왔죠. 그렇다는 건 하락의 힘이 아직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는 아직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좀 더 우위를 잡고 시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88 다시 이 지지대를 뚫고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 91을 뚫고 위에서 지지하는지 이 두 개를 먼저 우리가 보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는 4,474달러 독화 중에 1,5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SR 플립으로 바뀌고 쉽게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여기서 막히고 내려간다면 4천 초반까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금은 내려올 때마다 중변곡에서 모아가면 나중에 좋은 흐름을 탔을 때
수익권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과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는 99.343 여기를 못 뚫고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랑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은 박스권 내에서 그냥 횡보 중에 있고 그나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높다라고 보시고 99.343을 뚫는지 또는 하락해서 98.358 여기를 테스트하러 갈 건지 이 두 개를 우리가 먼저 보면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금리를 보면 오늘은 어제랑 방향이 다르죠. 10년물은 4.449 마이너스 0.09% 하락을 했고 30년물은 4.963% 마이너스 0.06% 하락했습니다. 어제까지 전 만기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장기물이 소폭 하락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장기물 금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위험 선호가 살짝 회복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죠. 왜냐면 30년물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구조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라는 신호를 계속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건 경기 연착륙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협상 기대가 채권 시장에도 조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식을 보면서 또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보겠습니다. 온체인은 제가 시, 날, 주, 월 다 체크하고 있고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죠. 지금은 어제까지 계속 숏에 비중이 높았다가 오늘은 조금씩 익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익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방의 압력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산맥 보겠습니다. 현재 7만 달러 기준으로 하방으로 6만 9천 달러까지 그리고 상방으로는 7만 2천까지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은 계속해서 변곡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속도보다는 변곡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 후반대와 72K는 중요한 저항과 지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또는 매도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펀딩비도 크게 어디 어느 한쪽이 과열된 게 아니고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갈색 고래는 계단식으로 팔고 있고 빨간색 고래도 올스컬리 하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 개미가 계속해서 풀매수, 보라색 고래도 매수하는 척 하더니 다시 또 빼고 있죠. 그냥 안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밑으로 다 박을 정도로 하락세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ETF 보겠습니다. 어제 6월 1일 수치가 확정이 됐죠. 비트코인 ETF에서 총 4천 마이너스 4,350만 달러 유출이 되었고 이더리움도 950만 달러 유출이 되었습니다. 29일은 1억 2천 그리고 이더리움 1,800만 달러 계속 유출이 되고 있고 아직 IBIT도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집계가 되면 제가 추가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좀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하락세가 완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좀 몸을 사리면서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뉴스 볼게요. 트럼프 이란 발언입니다. 트럼프가 다음 주 안에 이란과 합의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ABC 뉴스 보도인데 거기에 이란이 협상장 이탈을 위협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베이루트 공습을 중단시켰으며 네타냐후와 격렬하게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합의 서명이 확정이 되는 순간 모든 자산들이 또 호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레딧 텍트입니다. 상원이 복귀를 했고 이달 4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CPO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급이 구조적으로 바뀌겠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파월 전 의장 발언입니다. 이틀째 같은 경고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페드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의 신뢰 하락, 금 비트코인 대안, 수요 중장기 자극 이 내용인데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슈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조금이나마 보면서 리스크 리스트에 넣고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티은행이 올해 비트코인 18만 9천 달러를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금 CCK대에서 18만 9천 달러까지 간다는 건 약 2.7배죠. 기관이 이런 예측을 내놨다는 건 장기 내러티브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하방 구조와 충돌하지만 중간 주정 구간에서 매집의 명분이 되는 뉴스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억 4,200만 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08억 달러 규모이고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4.49% 정도 되는 양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게 이더리움 공급 잠금 효과를 가져와서 가격 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마인 평단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 점을 염두하면서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도지가 페이팔 메르카도 리블의 인프라에 올라탑니다.
하우스 오브 도지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실제 결제 플랫폼에 통합된다는 건 도지 유틸리티가 확장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알트코인 섹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백악관이 SEC, CFTC 수합 보고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파생 상품이 포함될 수 있어서 규제 명확성이 생기면 기관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수위가 네트워크 48시간 동안 3번이나 멈췄다가 크래시버그를 수정 완료했습니다. 안전성 우려가 재부각이 되었지만 빠른 대응은 긍정이죠. 반복 발생하면 신뢰훼손이 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재단이 조직을 슬림화하고 핵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내부 효율화가 긍정적인 신호이고 장기 건전성에도 좋은 흐름을 불어넣어줄 수 있겠죠. 단기 가격 저항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오늘 상방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합의 서명 확정이 되면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고 클래리텍트 상원 표결 기대해볼 수 있겠죠. 나스닥 다이버 후 채널 상단 돌파 그리고 지지해주는지 코스피도 618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는지 그리고 ETF 유입이 완만하게 내려오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이란 협상 이탈, 그리고 비트코인 7만 달러 이탈하고 6만 9천 깨지는지, 그리고 7만 달러가 저항으로 바뀌는 게 가장 핵심 악재 중 하나겠죠. 스트래티지 추가 매도, 나스닥 다이버 확정, 이스라엘 발포 재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5가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뉴스가 시장을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날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저도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이럴 때 기준대로 원칙대로 잘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듯이 계속해서 자산을 증진시키면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만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